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62회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21번에 보시면 요 산소 32g하고 요 메탄 32g을 20도씨에서 요 30리터의 그 용기에다가 혼합을 했을 때 이 혼합 기체가 나타내는 그 압력은 몇 atm, 몇 기압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체 상수는 0.082라고 주어져 있고 이상기체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쓴 적,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n분의 WRT, 요 n분의 W라는 것이 이게 몰이죠. 그래서 이거 몰을 지금 우리가 n으로 표기한 거죠. 그래서 PV는 n분의 WRT 또는 nRT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P는 요 단위가 기압이죠. atm. 그럼 요 V는 부피가 리터. 이때 부피가 리터면 요 W는 그램. 그 다음에 M은 분자량이고 R은 기체상수 0.082. T는 이제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 온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PV는 nRT니까 요 n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요 기체의 그 압력은 몰수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V분의 nRT가 되죠. 그래서 여기 n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무게, 요 g을 그 물질의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럼 이 산소의 몰수는, 자, 산소의 무게가 지금 32g이죠. 자, 산소의 분자량은 16이 두 개죠. 그래서 32로 나눠주면 그대로 1몰이 되는 거죠. 산소의 몰수. 그 다음에 여기 메탄 CH4죠. 요놈의 몰수는 지금 녹아있는 그 혼합한 물질이 메탄이 32g이죠. 자, 요 메탄의 분자량은요. 탄소가 원자량 12, 수소 1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16이 나오죠. 그래서 32를 16으로 나누면 2몰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몰수는 산소 1몰하고 메탄 2몰하고 해서 전체는 3몰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그 압력, 기압은 전체 몰수가 3몰이죠. 곱하기 기체상수 0.082.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지금 기준 온도가 몇 도예요? 20도죠. 이걸 부피, 용기의 부피가 지금 얼마냐면 30리터 용기죠. 그래서 30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4. P는 단위가 atm, 기압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 2.4가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혼합 기체가 차지하는 그 압력은 몰수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만 하시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다음은 22번으로 가죠. 자, 22번은 옥외 저장소에 저장하는 그 위험물 중에서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해요?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옥외 저장소, 여기에 설치하는 그 살수 설비 대상, 요놈이 요 인화성 고체 있죠? 이류 연물의 인화성 고체,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거. 그 다음에 1석유류 있죠? 그
그다음에 요 알코올류. 요 놈은 세 가지가 바로 요 살수 설비 대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요 일석이류하고 그다음에 요 알코올류는 요 배수 설비하고 그다음에 집유 설비 설치한다는 거. 특히 또 요 일석이류는 20도씨에서 물 100g에 용해되는 물질이 1g 미만일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집유 설비에다가 유분리장치 설치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 인화성 고체하고 그다음에 요 일석이류 그다음에 요 알코올류의 5개 저장소의 그 특례 기준을 보면은요. 인화성 고체의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거 그다음에 요 일석이류하고 요 알코올류를 저장 취급하는 그 장소에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 살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요 일석이류하고 요 알코올류는 배수구하고 요 집유 설비를 설치한다는 거. 근데 이 경우에 요 일석이류 비수용성을 얘기하는 거죠. 온도 20도씨의 그 물에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거 완전히 비수용성일 경우에는 여기에다 집유 설비에다가 유분리 장치 설치해야 되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개 저장소에 저장하는 오염물 중에서 살수 설비 대상이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자, 인화성 고체 인화점이 20도니까 21도씨 미만 맞죠? 그다음에 경유는 뭐예요? 요거는 이석이류죠. 그러니까 경유가 이제 답이 되는 거죠. 토로에는 일석이류죠. 그러니까 살수설비 대상 일석이류, 메탄올 이거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살수설비 대상이 아닌 것은 바로 경유, 이놈은 바로 이석이류에 해당이 되죠. 다음은 23번 가죠. 자, 23번은 물하고 심하게 반응을 하며 독성의 포스핀을 갖다가 생성시키는 물질. 자, 1번에 요 인화칼슘이죠. 인하고 칼슘의 화합물이에요. 이게 CA3, P2가 인화칼슘이죠. 즉, 인하고 칼슘의 화합물이죠. 그래서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을 하면 무슨 기체 나오죠? P가 있으니까 PH3, 포스핀, 인화수소라고도 하죠. 이 포스핀은 인하고 수소하고 화합이 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인화수소라고 해요. 부틸 리튬, C가 4개, H가 9개, 여기 리튬. 이거 마찬가지로 물하고 반응하면 여기는 수소기체가 나오죠. 자, 수소와 나트륨, NaH죠. 수소하고 나트륨의 화합물. 요게 물과 만나면 마찬가지로 가연성 기체인 수소가 나오죠. 자, 탄화 알루미늄, 탄소하고 알루미늄, Al4, C3죠. 이거 물하고 반응하면 무슨 기체 나와요? CH4, 메탄 기체 나오죠. 그래서 포스핀을 생성시키는 오염물은 바로 요 삼류오염물인 요 인화칼슘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인화칼슘은 별명으로 우리가 인화석회라고도 해요. 그래서 적할색의 그 계상고체인데 물이나 아니면 요 약산과 격렬히 반응해서 유독성 기체인 인화수소, 즉 포스핀 기체 PH3를 생성한다는 거. 보시면 인화칼슘,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 생성되죠. 인화칼슘이 여기 HCl 염산하고 반응하면 포스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요 인화칼슘은 물이나 산과 반응을 해서 유독성 기체인 포스핀을 갖다 생성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24번 가죠. 자, 24번은 이거 안전거리 있죠? 이건 뭐 약방의 감초 마냥 매번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전거리 암기할 때는요, 사용 전압이 7kV, 7000V죠. 7000V 초과 35000V, 즉 35kV 이하일 경우에는 안전거리 3m 이상. 사용 전압이 35kV, 35000V 초과할 경우에는 5m 이상. 그다음에 주거용 주택 있죠? 이놈은 10m 이상. 그다음에 고압가스는 전부 20m 이상. 그다음에 학교, 병원, 극장 30m 이상. 문화재는 50m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건축물, 이게 학교, 병원, 극장이에요.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요 4번. 자, 문화재 보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요거는 50m 이상 거리 유지해야 되죠. 그다음에 고압가스, 요건 10m. 그다음에 사용전압이 75,000V, 가장 작은 3m 이상이죠. 24번에 요 제조소의 안전거리인데요. 요 육류 오염물만 저장 취급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다음은 25번 가죠. 자, 25번은 3산화크롬 CrO3죠. 요거는 인류오염물에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인류오염물이에요. 틀린 거 찾는 게 틀린 거. 자, 독성이 있다. 오염물은 다 독성이 있어요. 독성 없는 건 없어요. 자, 고온으로 가열을 하면 산소를 방출한다.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열분해하면 산소 발생되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알코올에 잘 녹고 물에도 잘 녹아요. 알코올이나 물 잘 녹죠. 자,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한다. CrO3, 여기다 물을 반응을 시키면 반응은 안 일어나고 그대로 수용액이 되는 거죠.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한다. 이게 바로 틀린 답이죠. 자, 인류오염물에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하는 것이 무기과산화물이죠. 요 놈은 물과 만나면 바로 요 산소를 발생하는 거죠. 다음은 26번 가죠. 자, 26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의 그 설치 기준인데, 이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저장 용기는 요 안전장치를 설치할 거 됐는데, 여기 보시면 용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가 아니고 용기 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이죠. 것을 포함.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1번이 답이에요. 저장 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전부 설치하는데, 저장 용기에 요 용기 밸브가 설치된 것도 포함한다는 거. 근데 온도 40도씨 이하,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 방호구역 외에 설치. 소화약제 종류, 양, 제조년도, 제조자를 표시할 것. 그래서 여러분이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의 요 저장 용기 설치 기준 있죠? 요 5가지는 여러분 실기시험 때 쓰라고도 종종 나오니까 여러분이 읽어서 암기하는 것도 좋아요. 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인류오염물을 운송하는 이동탱크 저장소에 외부 도장 색상했는데, 여러분이 탱크로리 있죠? 탱크로리에 그 차를 보면은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앞에가 운전석이고요. 이게 바로 이동탱크 저장소인데, 이 색을 무슨 색으로 칠하느냐. 자, 1류, 그 다음에 2류, 그 다음에 3류. 4류는 색이 없어요. 5류, 6류죠. 그래서 1류는 회색으로 칠하게 되어 있고요. 2류는 적색, 그 다음에 3류는 청색,
오류가 황색, 육류 청색이죠. 요 사류는 권장사항이에요. 사류. 그래서 사류는 적색으로, 이건 권장사항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류 연물의 그 땡크로리 차는 적색으로 아마 도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유별 도장의 색상은 1류, 2류, 3류, 5류, 6류, 회색, 적색, 청색, 황색, 청색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래서 비고란에 보시면은요, 탱크의 요 앞면하고 요 뒷면을 갖다 제외한 면적에 여기는 반드시 지정된 색으로 칠하는데요. 여기 부분은 40% 이내의 면적은 요 지정된 색상 이외의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40%라는 거. 그다음에 사류 오염물에 대해서는 색상의 제한이 없으나 적색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적색으로 안 칠하면 괘씸죄에 걸리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적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류오염물이니까 바로 요 회색이 되겠죠. 1번.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반복 이해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자, 28번은 지정 수량의 표기가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1번이 뭐예요? 요게 요소죠, 요소. 그래서 여기 H2O2가 과산화수소죠.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하고 요소하고 결합된 화합물이라고 해서 요소 과산화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소 과산화물은 요건 오류에 유기 과산화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유기 과산화물은 지정 수량이 10kg죠. 그래서 맞아요. 자, 2번에 요 중크롬산 칼륨, 중크롬산 염류죠. 그래서 요 중크롬산 염류는 1000kg죠. 지정 수량. 맞죠? 자, 3번은 요게 질산 칼륨이니까 질산 염류. 질산 염류는 두 번째 부질료니까 부질료가 300kg. 맞죠? 4번은 Na2S2O3, 요건 티오 황산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요건 우연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 수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이 4번으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29번 가죠. 다음 연소 반응식에서 트리에틸 알루미늄 114g이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할 때 약 몇 킬로칼로리의 열을 갖다 방출하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자, C2H5 여기 다행히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트리에틸알루미늄 C2H5 트리니까 3개죠. 요게 알루미늄, 요거의 그 분자량 몰리브 웨이트라고 하죠. 자, 탄소 12가 몇 개예요? 2개죠. 곱하기 2. 그 다음에 여기 산소 1이 몇 개예요? 5개죠. 요 전체가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더하기 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수, 헬리, 배, 붕, 탄, 질, 산, 풀, 뇌, 나, 마, 알 13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그럼 이 분자량은 원자량은 이게 홀수니까 원자 번호가 13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27이죠. 그래서 여긴 다행히 지금 알루미늄의 원자량 값을 주었는데 문제에서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27 해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14가 나오죠, 이게. 네, 이게 114예요. 분자량이. 자, 그럼 여기 트리에틸알루미늄 이게 114가 2몰이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요 놈이 반응을 하면, 연소가 되면 열량이 얼마가 나면 1470이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는 114g이 연소가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비례식으로 여러분이 풀면 돼요. 요거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114 곱하기 x는 114 곱하기 1470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와요? x 계산하면 735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29번 같은 경우는 비례 관계니까 어떻게 보면 산수 문제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이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에 완전 연소하는 요 반응식은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좋아요. 다음에 30번 가죠. 자, 30번은 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도씨인 것은 몇 석유류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인화점 갖고 사료를 분류하는데 요 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미만, 2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그다음에 3석유류는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 4석유류는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이죠. 여기 보시면 인화점이 200도씨인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200도씨 이상, 여기 이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200은 250도씨 미만이니까 4석유류에 해당되는 우연물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지정수량은 뭐 다 암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특수인화물은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 또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 이하이고 B점이 40도 이하인 거. 대표적인 지정 품목이 이氧화탄소하고 디에틸 에테르. 1석유류의 지정 품목은 아세톤하고 휘발유. 2석유류는 경유하고 등유죠. 3석유류 얘는 클레오소트유하고 중유하고. 4석유류는 기어유하고 실린더유죠. 동식물 유류는 요드값에 따라서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에 31번 가죠. 자, 미지의 액체 시료가 있는 그 시험관에다가 불에 달군 구리줄 요놈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붉은색 침전물 CuO가 생기는 거죠. 산화구리. 이 액체의 시료가 뭐냐? 구리하고 붉은 침전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요 메탄올이에요. CH3OH죠. 사류의 알코올류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3번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다음 32번 가죠. 자, 특수인화물인 요 이氧화탄소를 저장하는 실의 온도가 마이너스 20도고 증기의 농도가 이 부피 %라고 가정을 할 때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자, 이 CS2의 요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씨예요. 그 다음에 요 연소점은 연소 범위는 1에서 44% 볼륨 %죠. 자, 그러면 실의 온도가 마이너스 20도니까 인화점보다 높죠. 그 다음에 증기 농도가 2%니까 1에서 44% 안에 포함이 되죠. 자, 인화점보다 높고 농도가 2%니까 연소 범위 내에 들어가면 불만 붙이면 점원만 가하면 연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거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33번 가죠. 자, 33번은 압력이 같을 때
273도씨에서 4리터일 경우 부피가 25도씨일 때의 부피는 약 몇 리터인가? 지금 자, 압력, 부피, 절대 온도의 요 관계가 보일의 법칙이 있죠? 보일의 법칙은 P1, V1은 P2, V2죠. 보시면 뭐가 빠졌어요? T가 빠졌죠? 다시 말해서 온도가 일정할 경우, 변하지 않을 경우에 보일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T1분의 V1은 T2분의 V2죠. 여긴 뭐가 없어요? P가 없죠. 즉 압력이 일정할 때, 변하지 않을 때, 이 법칙은 샤를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이 보일 샤를의 법칙은 PVT 세 개의 관계죠.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죠. 자, 문제는 요 같은 압력이니까 요 압력이 일정할 때 요 관계를 물어본 거죠. 자, T1이 얼마예요? 273도씨죠. 그래서 273 플러스 절대 온도니까 273. V1이 4리터죠. 자, 요 놈이 T2 273 플러스 25도로 변했을 때 V2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자,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죠. 자, 273 더하면 546 V2는 요건 298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V2는 546분의 298 곱하기 4죠. 그래서 여러분 V를 계산하면 요게 298에다가 4 곱하고 계산하면 2.2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3번 같은 경우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 샤를의 법칙 요 세 개의 그 압력, 프레셔죠. 압력, 부피, 볼륨이죠. 그다음에 온도, 템퍼레처죠. 그래서 압력, 부피, 온도의 관계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34번 넘어가죠. 34번은 제1류 오염물 중에서 요 무기과산화물하고 5류 오염물 중 6기과산화물이죠. 소화 방법으로 옳은 거. 자, 이 무기과산화물은 금수성이죠. 즉 물하고 만나면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금수성. 그렇기 때문에 요 무기과산화물은 마른 모래 아니면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으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일단 무기과산화물은 건조사, 마른 모래가 좋죠. 그 다음에 오류오염물은 다 거의 다 똑같아요. 이거는 다량의 물, 냉각 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건조사에 의한 피복 소화하고 물에 의한 냉각 소화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이 오류오염물은 산소를 갖다가 함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식은 오류오염물은 안 되는 거죠. CO2는 대부분 질식 아니면 냉각 효과인데 요 유기과산화물은 그 CO2를 방사하면 안 되는 적응성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35번 가죠. 자, 35번은 이 옥내 저장소에 오염물을 수납할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높이의 상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에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 이건 6m 이하, 6m를 초과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겹쳐 쌓을 경우에는 4m를 초과하면 안 되죠. 나머지 기타 그러면 3m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 겹쳐 쌓을 경우는 최대 높이가 6m죠. 그다음에 여기 3석유류, 이 3석유류를 수납한 소형 용기 겹쳐 쌓을 경우 4m 맞죠? 그다음에 2석유류 4m, 2석유류는 여기 기타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3m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3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1석유류 수납한 용기, 1석유류는 기타에 해당이 되니까 3m를 초과하면 안 되죠. 3번은 4m가 아니고 3m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는 기계 6, 34동 4m, 기타 3m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죠. 다음에 36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인류 오염물의 운반 및 오염물 제조소 등에서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인데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에서 1류하고 6류는 혼재 가능하죠. 2류, 5류, 3류, 4류, 그 다음에 2류, 4류, 그 다음에 5류, 4류 서로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1류하고 5류, 6류는 혼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6류 오염물하고 1류 오염물은 혼재할 수 있죠. 네, 혼재할 수 있으나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같은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7번 CO2 소화기에 적응성이 있는 오염물이에요. 적응성이 있는 오염물. 자, CO2 소화기에 적응성이 있는 오염물은요, 2류의 요 인화성 고체하고 요 4류만 CO2 소화기에 적응성이 있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류 오염물이 있으니까 요 3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이 CO2 소화기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2류의 인화성 고체하고 4류 오염물만 적응성이 있다는 거. 그럼 38번 가죠. 자, 38번은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한 오염물 운송 시 오염물 운송자가 휴대하여야 하는 오염물 안전카드의 그 작성 대상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오염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되는 오염물은요, 1류, 2류, 3류, 요 4류는 특수 인화물하고 요 1석유류만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5류, 그 다음에 6류. 그러니까 1류에서 6류까지 다 해당이 돼요. 옳은 것 찾는 거예요. 모든 오염물에 대해서 오염물 안전카드 작성 휴대해야 된다. 4류만 좀 틀리죠. 4류는 특수 인화물하고 1석유류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1번은 틀린 거죠. 보시면 여기 4번이 맞죠. 1류, 2류, 3류. 4류는 특수인화물하고 1석유류에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5류 전체, 6류 전체. 여기에는 오염물 안전카드 작성 휴대해야 된다 해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 탱크 저장소에 오염물 운송 시 준수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자, 운송자는요, 장거리라는 것은 고속국도, 즉 고속도로는 340km 이상. 그 다음에 그 밖의 도로, 국도일 경우에는 200km 이상을 갖다가 운행할 경우에는 이걸 장거리로 보는 거죠. 이때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운송 책임자를 동승시켰을 경우, 네, 운송하는 그 우연물이 2류연물, 그 다음에 3류연물, 3류연물 중에서 칼슘하고 요 알루미늄만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4류연물은 요 특수인화물, 요거를 제외한 거를 갖다가 제외했을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 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면 또 동승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결국 다 이 3번에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혼자 운전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은 39번 가죠. 자, 39번 요 분말 소화 설비 설치할 때 소화약제 50kg의 그 축압용 가스를 질소로 사용할 경우 질소가스의 양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가압용 가스, 요 축압용 가스의 그 기준을 보면 가압용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제 1kg당 질소 40L. 그 다음에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이 또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CO2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제 1kg당 20g, 여기에다가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 그 다음에 축압용 가스는요, 약제 1kg당 질소 10L. 그 다음에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은 별도 보관. CO2는 가압용 가스나 축압용 가스나 똑같아요. 약제 1kg당 20g. 그 다음에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 별도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축압용 가스니까 소화약제 50kg죠. 약제 1kg당 몇 리터? 축압용 가스는 10리터죠. 그래서 필요한 그 질소의 양은 500리터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40번 가죠. 자, 40번은 요 과산화 나트륨 Na2O2죠. 인류 우연물의 무기 과산화물이에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수 소화하면 안 되는 이유. 자, 과산화 나트륨은 이게 물과 만나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산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물론 여기에 열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주는 산소하고 열을 발생하는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한번 41번 가죠. 자, 41번은 다음 오염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가 벽이나 기둥 및 바닥이 뭘로? 내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옥내 저장소. 보유 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좀 풀기가 좀 어려워요. 옥내 저장소의 이 보유 공지, 이걸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정 수량의 5배 이하일 경우에는 공지의 너비의 그 기준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공지의 너비가 기준이 없어요. 지정 수량의 5배 이하일 경우. 그 밖의 건축물은 0.5m 이상이죠. 기타 구조.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지정 수량이 5배 이하인 걸 찾아야 돼요. 자, 1번 요 아세트산 3만 리터죠.
자, 아세트산은 우리 초산이라고 하죠. 초산은 사류의 몇 석유류냐면 2석유류에, 초산은 수용성이죠. 그래서 저장량이 지금 초산, 아세트산 3만 리터, 지정수량, 2석유류가 원래 1000리터인데, 지정수량이, 비수용성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리터로 나눠주면 1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공제는 아까 표에서 2m 이상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아세톤. 아세톤은 사류에, 1석유류에, 아세톤도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죠. 그래서 1석유류가 지정수량이 얼마예요? 200리터죠. 근데 수용성이기 때문에 2배. 그래서 400리터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5000리터를 400리터로 나눠주면 12.5배. 그래서 보유공지 2m 이상이 되죠. 표에서 찾으면. 다음에 요 클로로벤젠. 자, 요 클로로벤젠은 이 석유류의 비수용성에 해당이 되죠. 자, 이 석유류는 5, 2, 4, 10, 2000리터죠. 클로로벤젠이 1000리터죠, 1000리터. 이석유류 1000리터니까 그대로 1000을 적용하면 10,000리터를 1000으로 나눠주면 지정수량의 10배가 되는 거죠. 보유공지는 1m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요 글리세린, 요건 3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수용성 물질이죠. 그래서 3석유류의 지정수량이 요게 2000리터죠. 수용성이니까 곱하기 2 하면 4000리터. 그래서 15,000리터를 기존 지정수량 4,000으로 나눠주면 3.75배가 되죠. 자, 3.75배는 5배 이하죠. 5배 이하 내화 구조는 공지의 너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유 공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3.75배니까 여기 지정수량의 5배 이하는 내화 구조 건축물일 경우에는 이 공지의 너비가 없기 때문에 몇 번이 답이냐면 바로 요 4번, 요 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지정수량이 이게 3.75배니까 보유 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